과거 774년에서 775년 사이에 지구는 엄청난 방사능 폭발을 겪었습니다. 이 엄청난 에너지 폭발은 그 흔적을 남겼는데 그 해 나이테에는 방사성 물질이 지나치게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원인은 정확히 무엇일까요? 과학자들은 태양 폭발이 원인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거대한 초신성이 방사능 폭발을 일으켰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반면 천문학자 필 플라이트는 만약 그렇다면 1000광년도 안 되는 거리에 있어야 하고 엄청나게 밝았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런 기록도 없고 밝고 빛나는 죽음의 별은 보이지 않습니다. 과학자들은 나이테의 방사성 탄소의 베릴륨을 살펴본 후 다른 여러 가능성을 배제했습니다. 처음에는 중성자별 또는 중성자별과 블랙홀 사이의 충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유형의 충돌은 빛의 쇼 없이 매우 빠른 감마선 폭발을 일으키는데 증거와도 가장 일치합니다. 하지만 이런 종류의 충돌은 매우 드뭅니다. 플라이트는 이것이 정답일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은하에서 이러한 사건은 100만 년에 한 번 정도만 발생하기 때문에 불과 1200년 전에 발생한 것은 매우 드문 일이라고 보는 거예요. 과학자들은 이러한 희귀 현상에 대해 심각하게 걱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지구에서 가까운 곳에서 이런 일이 발생한다면 지구의 생명체에 심각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죠. 수천 광년 떨어져 있더라도 어느 날 비슷한 사건이 발생하면 우리가 의존하게 된 모든 첨단 전자 시스템에 혼란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감마선 폭발이 매우 드물다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에요. 만약 감마선 폭발이 더 흔했다면 지구는 큰 혼란에 빠졌을 수도 있으니까요. 지구가 거대한 방사능 폭발을 견딜 수 있다면 덜 무서운 것들도 쉽게 견딜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뚜기 같은 거요.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그렇지 않아요. 1874년 캔자스의 더운 여름, 상황이 이상하게 돌아갔습니다. 엄청난 메뚜기 떼가 대평원에 아무렇지도 않게 침입한 거예요. 폭풍처럼 내려와 집과 나무 심지어 지나가는 기차까지 뒤덮었어요. 이 벌레들은 혼란을 일으키기 위한 임무를 수행 중이었습니다. 농부들은 우물을 비롯한 소중한 모든 것을 지키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여야 했어요. 메뚜기 떼가 사방에서 출몰해서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파괴했습니다. 심지어 불쌍한 양들까지 양털을 잃었어요. 메뚜기는 마차의 페인트와 갈퀴의 손잡이까지 벗겨내는 등 파괴력이 대단했습니다. 가축들은 메뚜기를 잡아먹으며 반격을 시도했지만 메뚜기 수가 너무 많았어요. 그해 메뚜기 떼는 약 2억 달러의 농작물 피해를 입혔습니다. 메뚜기 떼의 침공은 너무 거세서 미군까지 나서서 도움을 주었죠. 결국 메뚜기는 사라지기 시작했고 평원은 더 이상의 황폐화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자연재해는 우주에서 발생하는 방사능 폭발이나 메뚜기의 침입보다 훨씬 더 예상치 못한 일이 될 수 있어요. 2017년 6월 시베리아 북서부의 한 순농 목동은 자기 일을 하고 있다가 갑자기 엄청난 폭발음이 들리고 땅에서 연기가 치솟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만약 저한테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바지를 갈아입어야 했을걸요? 나중에 그들은 폭 7m, 깊이 20m에 가까운 거대한 구멍이 얼음과 흙덩어리로 둘러싸여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지역에는 17개 이상의 블랙홀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어요. 이 구멍들은 이탄으로 가득 차 있었고 베일에 쌓여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싱크홀이라고 생각했고 어떤 사람들은 1급 기밀 장치 테스트나 운석에 의해 남겨진 것이라고 확신했어요. 최근의 이론에 따르면 이 구멍은 북극이 따뜻해지면서 얼어붙은 땅이 녹아 생긴 분화구라고 합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 땅이 녹으면서 지표 아래에 갇혀있던 가스 주머니가 터지면서 이런 극적인 구멍이 생긴다고 해요. 이 섬뜩한 분화구는 고대 지질 단층이 오랫동안 뜨거운 천연가스를 누출해온 시베리아의 특정 지점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오래된 호수 퇴적물에서 남은 메탄이 더해지면 지구가 뜨거워지면서 폭발적으로 놀랄만한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아직 무섭지 않으세요? 좋아요. 어둠을 무서워하실지도 모르겠네요. 그렇다면 536년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을 겁니다. 그 해는 전 세계가 18개월 동안 미친 듯이 어둠의 시간을 보냈던 해예요. 신비한 안개가 유럽, 중동, 아시아 일부 지역을 뒤덮어 태양을 가리고 혼란을 일으켰죠. 말 그대로 진짜 암흑기였어요. 이 안개의 주범은 아이슬란드에서 일어난 화산 폭발로 밝혀졌습니다. 이 화산 폭발로 북반구 전역에 화산재가 퍼지면서 기온이 떨어지고 농작물이 흉작을 일으켰어요.
사람들은 얼어 죽고 굶주렸고 상황은 엉망이 되었습니다. 당시의 역사가들은 그것이 얼마나 이상했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기도 했어요. 태양은 달처럼 보였고 여름은 춥고 심지어 중국에도 여름에 눈이 내렸습니다. 이 모든 것이 화산재가 태양을 가린 탓이었어요. 설상가상으로 이 암흑의 시기는 541년 흑사병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살기 힘든 시기였죠. 시베리아로 잠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1918년 시베리아의 황야에 소행성 한 개가 예기치 않게 방문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퉁구스카 소행성으로 알고 있지만 그 이름을 바로 알지는 못했어요. 지역 주민들은 하늘을 가로지르는 밝은 불덩어리와 엄청난 굉음을 목격했을 뿐입니다. 나무가 날아가고 불이 타오르며 동물들도 그다지 반가워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 지역이 워낙 외딴 곳이라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았죠. 거의 20년 동안 아무도 퉁구스카 현장을 확인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땐 사람들이 각자 자기 일에 허덕였거든요. 하지만 과학자들은 마침내 그곳에 도착해 소행성의 존재에 대한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이후 탐사 과정에서 우주 미립자를 발견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지금에 와서는 나사가 행성 방어에 나서고 있습니다. 심지어 소행성 충돌 방지 기술을 시험하기 위해 탐사선을 보내기도 했는데요. 다음 우주 함석이 언제 지구로 날아올지 누가 알겠어요. 19세기 중반 캐링턴 사건이라고 불리는 거대한 태양 폭풍이 한 번 더 발생했습니다. 별거 아닌 것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꽤 심각한 결과를 초래했어요. 폭풍이 발생한 다음 날 지구는 이 미친 지자기 폭풍에 휩싸여 전신선이 끊어지고 열대지방에 오로라가 나타났어요. 평소에는 오로라가 나타나지 않던 지역이었는데도요. 알고 보니 이 모든 우주 날씨의 광란은 태양 표면에서 일어나는 흑점과 같은 이상한 현상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러한 흑점에서 태양 플레어와 기타 이상한 전자기 물질이 튀어나와 우리 기술을 엉망으로 만들 수 있어요. 이와 같은 대규모 태양 폭풍은 초당 최대 2896km의 속도로 태양에서 뿜어져 나올 수 있습니다. 태양 폭풍에는 수십억 톤의 태양 물질이 포함될 수 있으며 태양 폭풍과 지구 자기장이 만나면 지구 자기장을 엉망으로 만들기도 해요. 이제 잘 들어보세요. 2025년 다음 태양 최대값에 가까워지고 있으니 캐링턴 사건과 같은 최악의 태양 폭풍의 역사를 확인하고 주의를 기울이기에 좋은 시기입니다. 상상해보세요. 오늘 비슷한 폭풍이 닥친다면 어떻겠어요? 인터넷 대재앙이 일어날 거예요. 비즈니스는 오프라인 상태가 되고 우리는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될 겁니다. 다행히도 이러한 거대 태양 폭풍은 자주 발생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우주 날씨는 예측하기도 까다로운데 다음 폭풍이 언제 닥칠지 누가 알겠어요?